엄마, 진영이가 말이야. 애 딸린 남자는 절대 못 산대. 그 말이 내 귓속에 콕 박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수는 그런 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꼭 날씨 얘기하듯 태연했죠. 엄마, 집에서 놀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자주 올게.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에서 논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모질게 들릴 줄은 몰랐죠. 내 손으로 젖병 삼고 감기 나면 밤새 업고 달래고 도시락 싸서 보냈던 그 세월이 그 한마디로 노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민수는 또 덧붙였어요. 엄마, 진영이한텐 그냥 이혼은 젊었을 때 실수였다고 말했어. 지훈이는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그 말이 내 귀를 찢어놨어요. 없던 걸로 한다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없던 걸로 하니. 그 순간 내 속이 뒤집어졌죠. 하지만 아들이라 미워도 불쌍했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민수 하나 의지에 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죠. 민수가 태어나던 날 나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민수야, 너만 잘 자라면 됐다. 그런데 그 애가 이제 와서 자기 딸을 없던 일로 하겠다니 세상 참 잔인하죠. 그날 밤 TV 불빛만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얹고 엄마하며 부르는데 그게 왜 그렇게 뜨겁던지 그때 알았어요. 손녀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일보다 더 서늘하게 가슴을 베는 건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가 아니라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입에 붙지 않는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던 첫날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옆으로 식은 국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택한 거짓의 무게구나. 그날 새벽 주전자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마음도 끌어올랐어요. 내가 저 애를 지킬 거야. 세상이 뭐라 해도 그게 죄든 희생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전부였으니까요. 우리 집은 늘 분주했어요. 아침마다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찬 담고 그 사이 지훈이 양말 짝 맞춰주고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어요. 이 세상 떠난 뒤 남은 건 나와 민수 그리고 이제는 지훈이까지 셋. 민수는 회사 다닌다며 늘 늦게 들어왔고 나는 아이 웃음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죠. 지훈이는 태어나자마자 내 품에 안긴 아이였어요. 어릴 땐 할머니라 부르던 애가 5살쯤 되자 엄마로 바뀌었죠. 그때마다 내 심장은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엄마라는 단어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수를 오빠라고 부르게 된 날부터였죠. 입에서 오빠 소리가 나올 때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걸 떨어뜨렸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틀린 말 같았어요. 엄마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죠. 민수는 여전히 철없었어요. 엄마, 진영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번엔 꼭 잘 살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내 행복 바라지만 왜 꼭 누굴 버리고야 행복하니? 그래도 하지 말아라는 말은 끝내 못했어요. 그게 부모예요. 민수의 새 여자, 진영. 말로만 들을 땐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도시 냄새가 났어요. 말투부터 옷차림까지 계산이 몸에 밴 여자였죠. 그런 여자가 애 딸린 남자는 싫다 했으니 내 아들이 그 말에 얼마나 흔들렸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서류와 도장, 호적이란 단어로 가득 찼어요.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결심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발이 무겁더라고요. 번호표를 뽑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직원이 밝게 물었죠. 어떤 업무 보시나요?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아이를 제 딸로 입양하려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어요. 민수는 내 옆에서 도장을 찍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가 사람을 더 아프게 하죠. 그날 사유서에 양육 포기 및 미복귀라 적는데 펜 끝이 부러질 뻔했어요. 글씨가 삐뚤어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이게 옳은 건가? 하지만 이미 발을 디딘 길이었어요. 서류를 내고 나오는데 젊은 엄마 하나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어요. 그 여자가 웃는 걸 보는데 괜히 가슴이 아렸어요. 부러움 반, 쓸쓸함 반. 버스 정류장에 앉아 바나나를 꺼내 한 입 물었는데 달던 과일이 짰어요. 그날 밤 지훈이 머리 빗질을 하며 엄마 나 예뻐? 묻는 그 말에 웃었죠. 그 웃음 뒤엔 독처럼 번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모든 게 잘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서류도 끝나고 민수 결혼도 잡혔고 집안에 잠시 평화가 깃든 듯 했죠. 그런데 세상은 항상 틈으로 무너져요. 진영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지훈이가 엄마 김치 더 줘라고 했어요. 진영이 눈썹을 올리며 웃었죠. 지훈이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제가 키워서 그래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가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며칠 뒤 진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등본 사본 좀 필요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게 문제였죠. 일주일 후 진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훈이 생일이 민수 오빠 전처 시절하고 겹치더라고요. 물론 사정 있겠죠? 그 말에 피가 식었어요. 이 여자가 다 알아봤구나. 그날 밤 나는 한숨을 쉬며 잠을 설쳤어요. 문소리, 물소리, 심장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비밀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였죠. 그때 순자를 찾았어요. 공장 같이 다니던 친구. 욕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 야, 영자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나는 다 털어놨죠. 순자는 김밥 한 줄 먹더니 말했어요. 법보다 마음이 앞섰던 거야. 근데 마음만으론 못 버텨. 증빙을 남겨.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돌잔치 대신 차린 밥상, 유치원 소풍 사진, 다리 긁으며 울던 모습. 그 사진 속 내 손이 다 들어가 있더군요. 내 삶의 증거, 내 손. 이게 내 증빙이구나 생각했어요. 진영이와 다시 마주한 건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잡고 담담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 지훈이는 내 손녀다. 하지만 서류로는 내 딸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DNA 검사 의뢰서였죠. 결과는 민수 씨와 지훈이 친자 불일치. 그 네 글자가 내 무릎을 꺾었어요. 민수는 아이 방 앞에서 술에 취해 울었고 지훈이는 그 소리를 문틈으로 들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멈췄죠. 진영은 거래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 일은 조용히 덮읍시다. 대신 결혼은 도와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죠. 거래는 못해. 난 이미 한 번 죄 지었어. 두 번은 못 져. 지훈이를 불러 말했어요. 지훈아, 사실. 그때 아이가 먼저 웃었어요. 엄마, 나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 손 냄새, 그게 내 집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내렸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진영은 떠났고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나와 지훈이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살고 있죠. 삐걱대는 매트 소리에도 우리는 웃어요. 지훈이는 대학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에게 핫팩을 사와요. 엄마, 손실이니까 문 앞에 붙여놨어요. 그게 내 인생의 보상이에요. 가끔 거울을 보면 주름 사이로 그 아이 웃음이 비쳐요. 그게 내 증명서죠.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선택, 정말 옳았을까? 만약 당신이라면 내 자리에 있었다면, 그날 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까요? 놓았을까요?